네,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늘 발표됐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벌써 네.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 넘게 상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9% 올랐고요. 다시 또 올해 17% 올랐습니다. 집값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공시가격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인천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29%가 올랐습니다. 와, 29%. 예, 이게 G2X 영향일 것으로 보여요. 네. 특히 이제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경우에는 집값이 40%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세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70%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이너스 4.5%를 기록해서 극명한 대비를 보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마용성, 강남에 있는 여러 네. 구를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강북권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노원과 도봉의 경우에는 2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강서구하고 중랑구도 16%, 그리고 용산하고 성동구 지역도 평균율보다 조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공시가격이 세금의 기준이기도 하고 네. 다른 모든 부분에 파급 효과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64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공시가가 71.5% 작년에서 올해는 72.5%니까요. 그렇게 상승률이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1.3%포인트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 부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보유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건강보험료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각종 행정복지 자료에도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자산이 많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하는 노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지역가입자들. 예,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과표를 동결하고 그리고 재산 공제액을 늘려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는 실소유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금년 3월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국민들께 미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세금 부담 완화 방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시가격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가 올랐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과표를 이걸로 삼지는 않겠다. 그렇죠. 작년 걸로 과표를 삼기 때문에 공시가격 오른 부분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93%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2020년보다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조금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95%에서 100%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언급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금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집을 팔 때라든가 그때 평상시에 세금을 내지 않다가 그때 유예해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인분들은 쉽게 말하면 집을 처분할 때 혹은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예시를 좀 만들어 놨어요. 보면 이 너무 비싼 아파트들을 예로 좀 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작년에 보유세를 1억 1천만 원이군요. 1,792만 원 냈다면 올해는 1,883만 원. 많이 안 납니다, 생각보다. 그 이제 아마 종부세가 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5에서 10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 이 외에는 추가로 더 크게 세금이 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오르는 것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라도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뭐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요. 시장이 뭐 과열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금리가 많이 인상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국제 금융 환경 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똘똘한 한 채 매수 심리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월세화가 진행될 수 있고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21년 과표를 적용한다라는 게 오늘 정부 발표였고 정치권에서는 아니다. 2020년 걸 적용하자. 이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요. 국회에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새 정부 이제 조만간 출범할 텐데 새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새 정부는 더 많이 내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다건건.